지난 2010년 겨울 서울 중구 정동거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아름 되는 짐을 안고서 매일 밤 9시에 이곳을 찾는다는 할머니는 하얀 백발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멋쟁이였는데요. 연신 하품을 하다 선체로 졸기까지 합니다. 10년 넘게 매일같이 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와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여기서 주무신다고 해가지고. 네, 자지 않아요. 어? 자지 않아요. 안 주무시는 거예요? 거처는 어디 있으세요? 거죠 뭐. 광화문 근처에. 광화문? 광화문 근처에, 네. 이 근처에 종로구. 집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에서 계속 있으시는 밤에 오시는 이유는? 많이 시키고.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조금 더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졸음을 쫓은 할머니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 매무새도 다듬는데요. 유리를 거울 삼아 능숙하게 정리합니다.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희고 긴 머리카락,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쇼핑백 2개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떠나는 할머니.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또다시 졸고 있는 할머니.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쪽잠을 주무십니다. 들어올 땐 새벽이었는데 나갈 땐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이젠 정말 집으로 가시는 걸까요? 할머니의 발길이 향한 곳은 외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정독하는데요. 중간중간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도 하십니다. 여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뉴스페이퍼. 이것도 뉴스페이퍼예요? Union unable to upset Apple Card. 그때 읽을 때 굉장히 내 심중이 와닿았기 때문에 막 고령의 골드미스답게 패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바리는 입으면 그냥 비가 와도 뭐 평상시에도 그냥 수수하게 입을 수 있다니까 사서 입었는데 요즘에 이게 머니가 에코노미컬이 굉장히 약해갖고 옷을 이제 좀 바꿔 입어야 되는데 잘 안 돼갖고. 그런데 이건 옷을 잘 바꿔 입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갈아입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특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저녁 때 맥도날드 같은 데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우리 한국 요즘 뭐라 그러지? 노숙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라 나가 근처도 오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 내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아니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생활은 보통의 노인들과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학 시절 메이퀸으로 선발되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럼 얼굴 그대로 있네. 야, 그럼 많이 늙었네. 나도 많이. 한국 외대 네. 불문과 네. 몇 학번이시죠? 59학번. 59학번이요? 네, 네. 지금 그때 동기시라면 정확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70 하나지. 아주 이지적이고 이제 별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아주 착실한 걸로. 졸업 후에는 연락이 안 됐는데 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무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외무부에. 1976년부터 1991년도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요양만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아마 나이 때문에 퇴직하신 것 같은데요. 직장은 이미 그만둔 지 오랜데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걸까요? 할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일했던 직장을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둥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분에게 아주 자존심이고 자존감인데 이런 자아가 공개되는 것을 막는 그 과정의 일부로서 뭐 영자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도 보고 스스로 그 근처를 배회하시면서 자기가 아직까지 능력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의 어떤 그 소극적인 저항. 며칠 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따뜻한 데 한참을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그때가 레스토랑 가고 싶지. 레스토랑 배워. 그때 양식으로 숲 드시고. 20여 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호텔 내부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입구. 이쪽에 식당이 아닌 화장실로 향하는 할머니. 꼼꼼하게 손도 닦고 깔끔하게 몸단장을 합니다. 혹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신경 쓰였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예? 예예 좀. 아니 지금 상황이 좀 고추도 먹고 해야 되는데 네, 상황이. 갈비살 스테이크 네, 하시겠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갈비살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 익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단요? 나 스스로 그래.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먹은 것 같지. 호텔 커피를 마셔야 되고. 난 평범한 집에서는 살 수 없어요. 삶을 못 사니까 내가 그냥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게 습관화되고. 여전히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할머니. 그토록 먹고 싶었던 스테이크가 눈앞에 놓이니 할머니의 표정이 어쩐지 슬퍼 보입니다. 예전엔 일상처럼 누리던 삶을 10수년 만에 어렵게 마주한 할머니는 이제야 잔인한 현실을 실감한 듯합니다. 며칠 뒤 대학 동기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20여 년 전 할머니와 함께 일했다는 직장 동료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황당했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메이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뻤어요. 사진 보니까. 그들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언니 뭐해? 왜 그렇게 서서 뭐 했어? 언니가 기거할 때를 마련했다 그러더라고. 응. 귀가할 때를 마련했어. 언니 있을 만한 곳을. 모든 것을 내가 캔슬한다. 그럼 얘기를 해줘봐. 왜 캔슬하는지. 그러니까 캔슬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나한테 묻는 사람이 그것도 잘못이야.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거절입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너 목욕도 하고 또 좀 따뜻한 옷도 좀 입혀주고 좀 그렇게 하면 미장원도 가고 말하자면 우정의 교제를 하자는 거야. 친구의 우정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아니야. 그리고 플레이스. 미안해서 사양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거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던 할머니였는데 대체 왜 힘든 생활을 계속 하려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제 저번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거에 참 안 좋다고 그러니까 갈비뼈를 하나 해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갈비뼈야. 그러니까 갈비뼈 본체가 뭐예요, 남자지? 그 사람은 꼭 하나님이 나의 본체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짝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 지금 그 짝이 나타나면 결혼해서 같이 사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물론 그분은 또 평범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치리하게끔 만드는 그 지도자의 역할 파트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격식에 맞아야 네, 된다. 나도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전문가도 나섰습니다.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없어요. 내가 조금 현실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이 부모님, 형제간이 있을 때는 가능했어요. 현실 도피가 아닌데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도피가 안 되잖아요. 그냥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부딪히기 시작할 때 나중에 매일 죽었어요. 초라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할머니. 현실에서는 자기를 더 이상 그렇게 돌봐주거나 전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인식은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겠죠. 나의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아마 믿음을 점점점 구축해 나간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버려. 깨트려버리고. 하여간 앞으로 권하자. 건설 쪽으로 나가보자. 네네. 알았어. 나하고 포옹 한번 할래? 동갑내기 친구들의 진심 어린 응원. 할머니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다시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없습니다. 어딜 간 건지 30여 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 간 걸까요? 먼저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요.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잠시 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사람들 틈에서 할머니가 배식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크에 고급 음식점만 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할머니가 정말 맞는 건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할머니에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계기에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할머니가 이제 막 우리가 사는 현실 속으로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